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또 우리 원장님과 함께 우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오늘 주제가 손저림과 감각 이상. 네. 이면은 목 네. 디스크를 의심해 보자 이런 주제를 준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그래서 양쪽 손 다 저리신 분들도 있지만 한쪽 예. 손만 저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음. 혹시 한쪽으로 주무시는 습관이 있는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가족분들한테 여쭤보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 뒤척이다가 본인도 모르게. 잘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저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혈액순환이 안 안 되는 되는 건데 거다. 그쪽 부위를 전체 다 누르고 주무신다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겠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저림 증상들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럼 네. 손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이 목 디스크를 의심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게요. 저처럼 저도 목 디스크가 조금 있긴 한데 네. 근데 옆으로 누워 자는 건 디스크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옆으로 느낌이 누워 자는 들거든요. 것도 디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무실 때는요. 네. 보면은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고개가 꺾여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다음에 네. 어깨가 감기죠. 감겨요. 네. 눌리니까. 우선은 맞아요. 옆으로 주무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네. 이 머리의 중간선부터 목, 네. 허리까지 일직선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맞아요. 네네. 침대 광고 옆으로 보면 많이 주무실 나오잖아요. 때는 네. 절대 그렇게 주무실 수가 없죠. 한쪽은 그쵸. 분명히 이렇게. 이제 눌릴 거고 맞아요. 목은 또 꺾이는 자세가 될 거고요. 그쵸, 그쵸. 또 골반은 약간 틀어지는 자세로 주무실 수 있어요. 보통 맞아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다리까지 나란히 옆으로 안 자거든요. 그렇죠. 한 다리 한 다리 올리고. 예,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이런 네네. 좌우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네.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말씀하실 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계속 틀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네. 바로 앉았을 때 네. 귀에서 어깨까지 양쪽 높이가 같은지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귀에서 귀에서? 어깨까지. 어깨에서 이 귓볼까지요. 네. 오른쪽 왼쪽 아. 높이가 같은지를 이제 아, 한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그렇죠. 그거를 한 부분이 유난히 확인해 보는 기울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습관이 오래되거나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한쪽으로 주무시는 습관이 오래되면 이 경추뼈 자체가 약간 틀어지면서 틀어져 한쪽으로 압력을 계속 주는 상태로 변형이 네.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또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손저림을 유발하는 이것도 질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골절. 우리가 골절. 외상을 당했을 때 아. 골절이나 아니면 탈구해서 예, 이제 탈구요? 관절이 빠지는 그러니까 이제 거. 빠져버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탈골. 그 위치에서 네.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부종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됐을 때는 이제 또 손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아. 혹은 또 이제 뭐 노화 때문에 네. 이제 손목 관절의 노화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 때문에도 그런 저림 증상들이 생길 수 오, 있어요. 감염 때문에요? 네, 네, 그런 그 예를 들어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감염이죠? 그러니까 뭐 몸에 어떤 관절이나 이런 데 네. 생길 수 있는 그런 염증성 류마티스 관절염 뭐 류마티스도 이런 생길 수 것들. 있고요. 네, 이제 네, 그런 네. 이제 그 몸 전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염증성 반응들 때문에 저림이 생기기도 해요. 네. 류마티스도 일종의 이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염증들이 또 네. 이제 그런 이런 손저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지속적으로 이게 손목에 가해지는 그런 압력. 그러니까 뭐 생활 뭐 습관이라던가 눌린다던가. 눌린다던가 네네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왜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네. 그 손목 저림이나 이렇게 손목이 너무 약하신데요. 네. 연세가 많으셔서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네. 침대로 이렇게 누우실 때 항상 이렇게 손을 손을 짚고 짚으시면서 그렇죠. 맞아요.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예, 그런 예.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손 저림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네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쓰고 이런 직업을 네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보호대가 조금 필요하죠. 사실도- 바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도 이제 네. 우리가 영어로는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손저림을 일으키는 정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에요. 네.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엄지 손가락 쪽에 이제 가령 이제 그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네네네. 그 엄지 손가락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조금 무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쵸. 오래 잡고 있다 네네. 보면은 네. 이 손목 쪽에 생기는 그런 건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아플 때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생기네. 예, 그 예. 염증이 한번 생기면은 3,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오래 가더라고요. 그 진짜. 통증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네. 당시에는 그 국부만 아프지만 네, 나중에 네, 네. 그 염증이 퍼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근육들까지 이제 경직이 되면 네. 네. 지나가는 신경들을 누르면서
생기면서 이 손 그래서. 저림까지도 올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주요하게 다룰 부분들은 이제 네.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손 저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아. 네, 우리가 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주로 대부분 나쁜 자세 자세예요? 때문에 맞아요. 생긴다고 보셔야 컴퓨터. 돼요. 네네. 스마트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충격, 뭐 가령 교통사고 같은 거. 네, 같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쁜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네.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대표적으로 목을 앞으로 쭉 숙인 그쵸.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보게 그쵸,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자세가 장시간 되면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이 네.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면 네, 이 목이 짧아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네, 진짜요? 맞아요. 네. 옆에서 보면은 이제 네. 이 목 자체는 이 앞쪽으로 이렇게 굽어진 C자 모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래야지 이렇게 목이 좀 길어 보여요. 네. 그런데 고개를 네. 네. 앞으로 맨날 쭉 빼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앞에서 보기에도 목이 약간 짧아지죠. 그쵸. 예. 그런데 이 자세를 오래 취하게 되면 이 뼈 자체도 앞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일자목인 아, 상태로 맞아요. 변하게 그렇게 돼요. 되더라고요. 그쵸, 그럼 그쵸. 당연히 목의 길이가 짧아져요. 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또 더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한다라고 하면 리버시로. 예, 그죠. 이 역C자 모양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 목은 더 짧아집니다. 그럼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이 앞으로 이거 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되면은 또 네. 이런 사람들은 어깨를 잘 펴지 못해요. 맞아요. 어깨가 앞으로 그러면 굽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가 앞으로 굽고 목을 앞으로 빠지는데 네네. 어떻게 목이 길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죠? 아. 라고 말씀을 드리죠. 끝났나요? 네. 하지만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세를 교정해야 되고 이 관리를 해야 되냐면 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짧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더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해서 목이 더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네네. 수그러들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수그린 자세로 네. 굳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외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런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끝없는 통증과 계속 싸우셔야 돼요. 맞아요. 아. 그거 눈이 중에 아파요, 하나가 그래서. 목,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네네. 팔과 손 저림과도 싸우셔야 맞아요.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뭔가 집중해서 뭐 컴퓨터를 들여다본다든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네. 진짜 이 뒷골부터 시작해서 목 찌릿찌릿하잖아요. 어깨까지 맞아요. 굉장히 뭔가 막 눌리는 그런 하중감 이런 거 네. 압박을 느끼시죠?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이 디스크도 사실 뭐 초기, 중기, 뭐 이렇게 말기 이런 식으로 뭔가 나타나는 증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초기에는 우리가 단순히 좀 운동하고 나면 약간 뻐근한 그런 예, 느낌 예, 있죠. 네네네. 아니면은 일을 좀 많이 했더니 뻐근하더라. 불편한 이런 정도? 정도의 그런 예. 근육통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통증들이 너무나 빈번해지고 어떤 특정 동작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심해진다면 심해진다. 약간 목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네. 이제 중기로 좀 접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증상들이 이제 있었다 없었다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조금 대처를 잘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목,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네. 팔, 손까지도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뭉친 근육들 때문에 네. 왜 목이 너무나 아파지면 두통도 오고 눈이 이제 그 안구 압박 같은 게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어쩔 때는 심한 경우는 이명 같은 어, 게 맞아요. 생기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 생기는 이유가 네. 목 근처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이제 타이트해지니까 이 심장에서 긴장돼서. 쏘아올린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윤활하게 안 내 되고. 쪽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눈 쪽이나 귀 쪽으로 공급이 안 되면 네. 그런 안구 압박이라던가 눈이 침침해진다던가 이명 네네네. 같은 게 같이 맞아요, 생길 맞아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네네. 이제 내과를 찾아가서 뭐 진통제 처방을 그쵸,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쵸. 우선 먼저 음. 이제 그 처방약을 드신다거나 해서 또 좋아지기도 하죠. 네네네. 근데 이게 너무나 반복되거나 그다음에 또 이런 이제 목이나 어깨 통증 그다음에 손저림이나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팔, 손 통증이 통증. 생긴다면 목 디스크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이 디스크가 네. 뭐 저희는 잘 모르지만 뭐 네. 경추 몇 번에서 몇 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팔저림, 손저림이 나타나는 목 디스크는 몇 번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목이라고 하는 목뼈는 7개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디스크는 목뼈와 사이사이에 이제 네.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목뼈 5번째와 6번째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게 되면요. 네네. 엄지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어?
손가락에 네. 이제 어떤 감각 저하라던가 음. 힘이 떨어진다던가 예. 그와 더불어서 어깨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면 네. 경추에 5번, 6번 5번, 정도의 6번.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경추 6번, 7번에 문제가 생겼다. 더 밑으로. 네, 더 예. 밑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음. 이 검지와 중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우리 엄지 쪽에서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 근육, 팔 쪽의 예, 예, 근육이 예. 이두박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두박근의 이런 통증, 알 수 없는 통증과 예. 엄지 손가락에 저림 증세가 있다면 네. 경추에 5번, 6번 5번, 사이에 6번.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네. 만약에 검지와 중지 쪽의 저림 증상과 네. 만약에 이런 삼두박근, 이제 여기 뒤쪽, 뒤쪽. 부분에 예. 통증이 온다면 경추 6번, 7번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네. 확실히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 많아요. 아. 그래서 환자분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을 때 보면요, 우리가 고개를 딱 숙였을 때 목 여기 뒤를 이렇게 튀어나와 만져보면 탁 있어요. 튀어나와 있죠. 네. 그 뼈가 바로 7번 뼈예요. 아, 네, 그래요. 그 가운데. 바로 위에 부분이 이제 네, 6번과 7번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네. 유독 이렇게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거나 음식을 많이 하거나 이런 이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요, 네. 7번 뼈가 유독 많이 튀어나와 나와 있고, 튀어나와 그다음에 있어요. 그 위에 뼈들이 유독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7번 뼈가 유독 많고, 네. 그다음 많이 이제 튀어나와 튀어나와 있는 있고.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근데 만지. 그 주위가 불룩해 보인다. 음. 라고 하면 맞아, 어깨 요 예. 움푹 네. 들어간 데가 맞아요. 볼록해 보이는. 그러면 거북목 거북목이다. 증일 가능성. 아. 또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는 지방이 계속 쌓여요. 쌓여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여기가 좀 약간 둔해 보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경추 7번 부위에 유독 지방이 많이 쌓여서 야구공처럼 불룩하게 올라오신 맞아, 분들도 그런 분들 더러는 있잖아요. 있어요. 네. 요거 그러면은 이 구부정한 자세, 뭐 저희가 지금까지 목 얘기했던 디스크. 거북목, 목 그렇죠. 디스크 요런 거를 좀 개선하는 스트레칭? 네. 예,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제 이미 변형된 뼈를 돌리기는 힘들지만 예. 그래도 근육을 단련시켜서 단련과 이완을 반복하면 네, 이런 네. 증상들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네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 이제 그런 운동법은요. 네. 목 맥켄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 자, 의자에 바로 앉아서 바로 앉아서? 등을 바짝 예. 세워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양손을 깍지를 낀 깍지를 상태에서 끼고, 네. 이 머리 뒤로 넘겨주시죠. 머리 네, 뒤로. 네. 팔을 최대한 벌려준 아이고, 상태에서 음. 벌리죠. 네. 그러면은 이제 등에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약간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밀어주는데 네. 여기에서 요점은 머리를 뒤로 숙이면 안 돼요. 네, 최대한 아, 옆에서 밀어주는 봤을 때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일자로 네네네네. 된 상태로 턱하고 이 머리 전체를 뒤로 밀어주시는데요. 네. 손은 여기서 버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보기가 아니라 아, 하늘 않던데, 보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뒤로 네, 밀어요. 뒤로 밀어주는데 쉽진 않네요, 대신에 이게, 생각보다. 손은 밀리지 않게끔 거기서 버텨주시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등 뒷부분에도 힘이 약간 네. 들어가 있고요. 네. 턱이 생기네요. 그래서 턱이. 여기에서 네. 주의할 점은 네네. 목과 등에 전체 100% 힘을 다 쓰는 게 아니라 20-30% 정도의 힘이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버티기를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네네. 이제 이 운동이고요.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턱을 뒤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고개를 덧치시면 안 돼요. 턱을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손으로 받쳐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전체의 힘을 다 쓰시는 게 아니라요. 약간 아, 밀어서 약간. 한 20% 정도의 힘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금방도 너무 말씀하셨던 아픈데요? 했더니 머리가 아프더라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런 운동들은요. 절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예, 근데 예. 너무나 과하게 미실 필요는 없고요. 네, 살짝, 처음에는 한 살짝 30%. 내가 한 20% 정도의 힘만 쓴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네네. 밀어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서 더 하나는 음. 밀기 전에 숨을 네. 한번 들어 마셔주시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밀었다가 네네. 그 다음에 15초 정도 홀드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놓을 때 숨을 좀 내쉬시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법도 같이 하시면 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어요. 너무 아프다 이럴 때는 어느 혈자리를 좀 눌러줘야 네. 좋을까요? 너무 아프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우선은 첫째는 우리가 풍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네, 풍지혈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리에서 가장 중심에서 네. 가장 이 머리 끝까지 내려온 거의 움푹 파인 곳이 있죠. 가운데요, 네. 가운데. 거기에서 양쪽으로 네. 쭉 손을 움직이다 보면 네. 옴폭할 때. 이게 네. 바로 풍지혈이에요. 우리 아, 맨날 네. 듣는데도 맞아요. 맨날 혈압, 잊어버리네요. 네. 이 풍지혈은 이제 목 통증뿐만 아니라 네네. 눈의 피로감, 불면증, 어지러움증 완화에도
좋아요. 어. 그래서 검지나 엄지 손가락으로요. 네네네. 그 부위를 5초 정도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 정도로 압박을 눌러줘요. 해주시면 좋아요. 아, 요게 예. 목이나 어깨 통증에 네. 좋은 혈자리예요. 만약에 예.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면요. 네. 누른 상태에서 숨을 약간 들어 마시면서 목을 약간 뒤로 젖혀주셨다가 뗄 때는 약간 앞으로 숙여주시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젖혀주셨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이제 숨을 내뱉어 주시고 당기면서. 요거를 한 번 하실 때 5초 정도 유지하시고 음. 5번 정도 해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 혈자리는 네. 견정혈이라는 혈자리예요. 견정혈. 이 혈자리도 아마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네. 예, 이 여기 혈자리는 맞아요. 어깨에 있어요. 여기 배낭 매는데 여기 맞아요. 엄청 바로 그 여기, 부위에 여기. 있는데요. 예. 잡는 방법은 우리가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온 뼈가 경추 7번 뼈거든요. 네네. 그 뼈에서 이 어깨 끝하고 일지선상을 긋고요. 거기에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네. 아. 눌렀을 때 약간 조금 아픈 아픈데요? 부분이에요. 예, 네, 예, 네. 예. 여기는 오. 이제 반대쪽. 만약에 이제 오른쪽을 누르신다면 왼쪽 왼쪽 손으로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거나 네네네. 아니면 마사지봉 같은 걸로 이제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네. 한 1, 2분 정도 마사지 해주시고 네. 그 부위는 약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 좋아요. 아.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게 누르면 네네. 갑작스러운 빈혈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우리 지금 돼요. 이제 네. 애쇼님들도 해보시나 따라해 봐요. 보시나 봐요. 네. 너무 시원하고 좋으시다고. 시원해요. 네. 진짜 시원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풍지혈 같은 경우는요, 네네. 약간 네. 온팩이나 네.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감기 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여기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스카프 같은 그럼요. 거 하나 네. 매주시는 네, 거로도. 맞아요. 그래서 예, 예. 스카프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약간 두꺼운 매트 같은 거를 사무실에선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는 천종혈이라는 건데요. 네. 이것도 어깨 이거는 있지 않아요? 어깨에 어깨요? 있는데 네. 우리가 어깨 뒤에 보면은 이게 견갑골이라는 삼각형으로 된 뼈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어깨 그 대한 거. 뒷부분에 있는 이 겨드랑이 뼈, 네. 겨드랑이 있는 그 안쪽 부분인데요. 네네. 그 팔이 안 부분에 닿는데요, 잘 안 여기는? 닿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혼자서 마사지를 하기는 힘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골프공이나 네. 테니스공이나 아, 야구공을 누워가지고. 이용해서 누워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이렇게 눕고 혹은 이렇게 문지르게. 벽에 기대서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는요, 네. 이 삼각형으로 된 뼈,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뼈가 만져져요. 네, 이 끝부분. 네.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 뼈가 만져지죠. 네. 거기 일직선상에서 아래에 3분의 2 지점되는 부분이 약간 근육이 좀 뭉쳐있는 부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부위를 정확히 잡기 힘드시다면 네. 이제 만약에 누운 상태에서 밑에 공을 대고요. 그 부위 언저리 부근에서 이 공을 좀 아, 굴리면서 왔다 갔다. 예, 예. 가장 아픈 아픈 곳을 거. 마사지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네네. 이 부위도 너무 아픈 곳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하고 나서 그 뻐근함이 하루 이틀 지속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 근처 부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가장 아픈 부위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네. 이런 손저림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혈자리예요. 아, 그러니까요. 꼭 세운 데 가요.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